네, 이번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12월 3일 계엄 당일에 군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새롭게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실제 대부분 계엄군에 참가했던 사령관들이 TV 보고 알았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제가 쭉 제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5시간 전에 오후 한 12월 3일 당일 오후 5시 전후해서 이미 치밀하게 실제 군이 준비를 했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실제 헬기를 특전사가 이전 이동했잖아요. 707하고 특전사령부에 헬기장 준비를 했다. 그래요? 오후 17시 10분에 헬기는 UH-60 대기를 12대 하라고 했고 그거는 음성에 있습니다. 헬기. 5시 10분에 지시를 했다. 네, 헬기 부대가 음성에 있고 그리고 그 음성에서 이제 오면은 특전사령부는 이천에 있는데 주로 연병장에 내립니다. 병력을 태우기 위해서. 연병장 준비를 하는데 평소는 연병장이 운동장으로 쓰잖아요. 그럼 축구대 같은 게 있고 골대들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걸 다 치워라. 거기 있으면 헬기 내리기 어렵잖아요. 그걸 5시 10분에 구두로 지시를 했다. 5시 10분에 UH-60 부대는 대기하라고 했고 5시 반 전후에 치우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저녁에 이제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불을 다 꺼라. 가로등 불이 있으면 헬기가 밤에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야간에 왜 야간 투시경이나 이런 걸 한다든가 야간 장비가 그 발휘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미 헬기 투입 준비를 5시간 때 했었고 거기 큰 하나의 준비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지휘 통제실 상실에서 5시 반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서울시에 있는 CCTV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엔 서울시에 한 17만 대의 CCTV가 서울 곳곳에 있는데 그것이 망으로 연결돼서 특전사 사령부와 수방사 사령부 이런 데서 17시 30분 전후 29분에 이미 이런 제가 쭉 IP를 확인해 보니까 해서 보고 그건 단순히 사항실에 이게 설치돼 있습니다. 연결되는 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작전 계획을 만듭니다. 계엄군이 어느 루트를 따라서 투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진압할 것인지 하는 거거든요.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파악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교통상 인구 밀집 정도 뭐 거기 혹시 무슨 변수가 있는지 해서 주로 이걸 쭉 분석을 해보니까 781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 5시간 동안은 오후 5시 29분부터 22시 28분까지는 142회를 봤는데 수방사가 62회를 보고 특전사가 80회를 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횟수까지 제가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비상 선포하고 6시간 동안은 566회를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작전간에도 보면서 상황실에서 예를 들어 특전사령관이 보면서 지휘를 하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 5시 20분부터 이제 보기 시작한 게 서울시 안전센터의 어떤 CCTV 망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네. CCTV 보면 서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보는데 주로 여의도하고 한남동하고 헬기가 내려야 되는 노들섬 헬기장이라든가 또 버스로 이동한 부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루트를 수방사나 특전사가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것은 훈련 때라든가 어떤 통합 방위 체계 발령이 됐을 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그 IP 주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좀 줘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훈련 때로 어떤 한정이 되는 거고 12월 3일에 무슨 훈련이 진행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장비 점검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걸 봤더라고요. 서울시의 장비 점검차 보려고 하니까 열어라. 네, 네. 우리가 접근하겠다. 네, 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죠. 거기 항목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였는지 목적이나 이런 거를.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예.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건 단순히 CCTV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면서 상실 지통제실에서 그 작전 라인들이 그걸 보면서 실제 그 계엄군 투입 계획을 만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지휘통신은 합참을 얘기 합참 지휘통신 아니요, 특전사령부, 수방사령부 각 부대별로 두뇌 역할을 하는 사항실이 있습니다. 부대별 그러니까 사령부별 상황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본 부대들이 특전사령부, 수방사령부, 그 다음에 수방사 밑에 52사단하고 56사단이 있어요. 네. 그 52사단, 56사단 사령부에서도 이걸 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왜 봤습니까? 아, 거기도 수도권을 담당하니까 한강 이남을 담당하는 사단이 수방사 이하의 52사단이고 한강 이북은 56사단이거든요. 그 부대들이 이제 보면서 했고 52, 56이 지금 잘 안 밝혀졌잖아요. 아, 그 바로 제가 여쭤보는 게 혹시 그럼 이들도 출동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52, 56사단도 이번 작전에 깊게 관여가 돼 있다. 이걸 봤을 때. 그래요? 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연로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밝혀진 거는 빙상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52, 56사단도 사실은 제가 지금 더 제보를 받은 바로는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상계엄 중간에 한 2시 정도 됐을 때 새벽 12월 4일 2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되고 난 이후 그때 윤석열이가 제2, 제3의 그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라고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때 또 한 2시경에 52, 56사단의 투입 병력이 얼마 할 수 있느냐라는 체크를 하는 그런 것도 했었다라고 제보를 받아서 그것도 이제 제가 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52, 56은 보병사단입니까? 네네. 그러면 일반 사병들을 동원해서 이래서 서울 시내 쫙 지키게 한다는데 혹시 이런 구성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증언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국회 쪽으로? 국회 오히려? 쪽이나 뭐 저런데. 그래요? 네. 그렇게 증언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수방사는 그날 12월 4일 저녁 23시 늦게까지도 하루 종일 서울 전 지역을 봤더라고요. CCTV로.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서울시는 그럼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을까요 혹시? 어떻게 추정을 하십니까? 서울시는 비상계엄 이전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훈련 점검이라고 아마 그냥 알았을 확률이 있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부터는 저는 서울시 지자체도 깊게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 지금 안 밝혀졌지만 아까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500 몇십 번 봤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이게 무슨 목적인지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당연히. 당연히 알죠. 이때쯤 되면은 이것은 이미 비상계엄 상태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통합방위체계처럼 움직이거든요. 시에도 아마 수방사에서는 파견을 보냈을 거고 시에도 연락관이나 서로 오고 가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CCTV 이런 것도 서로 보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군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지자체장 중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자체장은 소극적으로 참가를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관여가 다 돼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군과 지금 CCTV 보는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걸 오세훈 시장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런 작전은 비상계엄이 되면은 실제 군이 행정부를 관장하게 돼 있잖아요. 사법행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건지 통보가 가고 협조하고 중간에 회의도 지자체 서울시는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또 이 그 707 특임단 있잖아요. 국회 헬기를 띄운 바가 있었는데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뭐 추가 제보가 되신 내용이 있습니까? 707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투입하기 위해서 헬기장 준비를 연병장 네, 연병장이라든가 그거 말씀하신 그건 거고. 이제 특전사 밑에 사령부 안에 707 부대가 있기 때문에 네. 특전사령부에서 다 조치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네, 네. 그 드론 관련해서 그 드론사 예하 부대가 지난 10월 10일에 야간 비행을 실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를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그 그렇죠. 뒤에 좀 추가로 좀 뭐 들어온 제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선 내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걸 하나하나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10월 10일 날 야간 비행 통상 무인기 드론사가 훈련 실태를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주간에 주로 무인기를 많이 띄웠는데 그날은 특이하게 10월 10일은 야간에 비행 훈련을 했고 그날 평양에서는 무인기가 평행 상공에 떴다고 하는 날이고요, 밤에. 그러니까 또 시간과 거립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공개를 했었고요. 네. 근데 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외환 유치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환 유치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통을 해야 된다. 네. 이 외국이란 게 성립이 되고 내통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에 내란 특검에 이것을 포함을 했는데 뭐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잖아요. 특검법엔 정확히 외환 유치죄는 없어요. 없습니까? 거기 내용만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행위라든가 북풍 공작 또는 전쟁을 유도하는 군사 활동에 대해서 네네. 그걸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네. 그걸 하다 보면 외환 유치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적죄가 될 수도 있고 보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네네.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 거기에 그 외환 유치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목이 명기가 안 됐습니까? 특검법안에? 네, 특검법안에 내용만 명기됐어요. 예. 북한의 그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군사 행위 이걸 수사해 달라 이렇게. 네네. 특검법원에 외환 유치죄라고 하는 5글자는 없다. 네, 없어요. 다만 어떤 그 행위 네. 그것만 그러니까 적시되어 있다. 네. 그러면 조사해 보고 어떤 죄목이 해당이 되는 건지를 특검이 가려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소하라 이런 취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괜히 뭐 거기 들어가 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